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스프레드시트 한번 볼게요. 21번. 매크로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래서 반복적인 작업을 매크로 기록한 후에 쉽고 빠르게 실행한다. 맞아요. 매크로는 해당 작업에 대한 일련의 명령과 함수를 비주얼 베이직 모듈로 저장한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한번 잠깐 봤는데 Alt F11 눌러가지고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 그 모듈 더블 클릭했더니 식이 나왔었잖아요. 자, 다음에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과 영문자 또는 숫자로 조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숫자로는 안 되죠. 그죠? 숫자로는 안 되고 컨트롤, 쉬프트, 그리고 알파벳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개인용 매크로, 새 통합 문서. 예, 뭐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트에서 B7 쉘의 수식 sum 합계를 낸대요. 어디부터? B2부터 B2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있는 추주가 이제 문제군요. 자, 추주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선 추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숫자의 값을 요 뒤에 인덱스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잖아요. 즉 뭐냐면 여기에서 2라고 하는 거는 얘 버리고 얘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여기 B4로 나오겠죠. 그래서 sum 이렇게 나오겠고 얘 B2에서 어디까지? 얘 B4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B2에서 B4까지니까 여기까지 합계니까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요거 더하니까 0 또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6, 7, 8, 80 나오나요? 예, 80이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 여러분들 추주함수 같은 경우 어려운 함수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얘는 실기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추주해가지고 여기에 인덱스가 있어요. 이 값에 의해서 뒤에 이제 값들이 가는 거야. 뭐 여기 컴마 해가지고 뭐 여기에 A, B, 뭐 C, D 뭐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3이다 이렇게 입력하면은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요 C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얘가 출력되는 거고. 아셨죠? 자, 얘는 실기 가서도 또 배우시게 됩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꼭 나온다고 봐야 되지, 그지? 자, 차트 작성할 때 차트 마법사 이거 이제 의미가 없어요. 뭐 문제 안 봐도 되는데 2007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얘는 거의 뭐 완전히 차트 마법사라는 거 단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그냥 버려지는 문제일 것 같아요. 자,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차트 작성할 범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차트 종류를 선택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법사에서 맨 처음에 범위를 선택을 해도 되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 범위를 선택해도 됩니다. 2003에서. 근데 여기에서는 처음에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차트 종류 선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범위를 선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옵션 설정하고 차트 위치, 삽입할 위치가 맨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의미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7 버전으로 보면 원본 데이터 범위 선택하고요. 삽입, 그 다음에 차트 모양 선택, 디자인 레이아웃을 이용을 해서 구성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먼저 봤던 그 표긴 한데 자 이만큼과 이만큼 뭐 차트에 만들고 싶다 하면은 범위 선택하시고 삽입해서 차트 종류를 여기서 미리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로막대으로 하겠다 혹은 세로막대으로 하겠다 마법사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뭐 디자인이라든지 레이아웃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2003에서는 얘네가 마법사 단계 있었지만 2007에는 마법사가 없어요. 피벗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자, 24번 아래 워크시트 상태에서 설정된 영역을 해제하지 않고 쉘 포인터를 A1 어디에요? 여기로 옮기고 싶대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요. 지금 얘가 여기까지 범위를 잡으면서 잡아놓고 입력한 거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놓고 뭐 1, 2, 3, 4, 5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입력한 거야. 범위를 지정하고 숫자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여기에서 다시 A1 첫 번째 범위 지정한 대로 가려면 어떻게 돼? 엔터 누르면 됩니다. 그게 또 수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엑셀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자, 만약에 홈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 자, 홈을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홈을 눌렀어요. 어떻게 됩니까? 해제가 되면서, 내가 지금 지정했던 곳에, 어때요? 첫 번째 열로 이동이 됩니다. 다음에는 컨트롤 홈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범위가 잡혀 있어. 여기에서 컨트롤 홈 누르면 어떻게 돼요? A1 쉘로 흉 가버립니다.
선택 해제되죠. 다음에 컨트롤 엔터. 얘는 뭐 아무 기능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얘는 뭐냐면 컨트롤 엔터라는 거는 동시에 같은 데이터를 여러 셀에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신면철 이렇게 범위 잡고 여기다가 신면철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 한 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 자, 다음에 25번입니다. 다음 워크시트에서 A는 원 데이터를, B는 이 원쉘의 목표값 찾기네요. 굉장히 자주 나오죠. 목표값 찾기를 실행된 결과를 나타낸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문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얘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이 표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보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김정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김정희가 60.4점인데 얘가 이렇게 변경된 거란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뭘 변경한 거냐는 거죠. 그죠? 얘는 우리가 목표값이 될 거야. 그죠? 목표값이 88점인 거예요. 이때의 뭐 술이냐, 아니면 언어냐, 아니면 총점이냐, 어떤 걸 바꾸겠냐 하는 그런 그 변경될 쉘을 우리가 찾으면 되는데, 우선은 보니까 김정희 얘는요 어때요? 그대로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변경될 쉘이. 그 다음에 수리는요, 얘가 맞네, 그지? 아, 선생님 총점도 바뀌었는데, 아니 얘가 바뀌면 당연히 총점도 바뀌잖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88이고요. 내가 이제 수식이 들어있는 애는 여기, 그 다음에 목표값, 그 다음에 변경할로 묘놈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 보이는 대로 김정희의 평균이 80점이 되기 위해서 총점이 몇 점이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거시기 한 거다 그랬는데, 총점이 아니라 수리죠, 수리. 수직셀은 목표값 찾기를 위한 수식이 들어있는 쉘을 지정하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C11이에요? 아니죠. 이게 E11이죠. 이게 수식이 여기 들어있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값을 바꿀 쉘에는 값을 바꿀 쉘은 어떤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뭐야? 우리 수리 요걸 우리가 지금 바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C11이 되겠죠. 찾을 값은 88.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중에서 엑셀의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목록의 데이터를 특정 필드의 크기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는 기능이에요. 맞아요? 내림차순 정렬에서 숫자의 경우에는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그죠? 내려가는 거예요. 정렬 기준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정렬되며 숨겨진 열에도 행도 정렬에 포함이 됩니다. 자, 0 숫자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시 텍스트 정렬은 안 돼요. 문자에서 이게 뭐야 지금? 그죠? 이런 게 어딨어. 안 됩니다. 텍스트 정렬 안 돼요. 엑셀에서는. 말이 안 되지. 문자가 이렇게 어떻게 바뀌나? 그지? 이거 어디 갔어, 이거? 그지? 101이, 101이 되든지 말든지 할 것이지. 응? 110이 되든지. 뭐야, 이거? 그냥 문제만 봐도 답을 알 수 있겠죠. 자, 다음번에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쉘서식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중에서 코드와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샵은요, 유효한 자릿수만 표시하고 유효하지 않은 0은 표시하지 않는다. 맞아요? 자, 물음표는요,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에서 0 대신 공백을 표시하고 소수점 기준으로 정렬한다. 맞아요. SS는요, 초 단위를 0에서부터 59초까지 표시한다. 자, DDDD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뭐예요, 이거? 전자가 표시가 되겠죠. DDD 3개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지만, 그래서 뭐 간단히 보면 날짜에 대한 것만 한번 넣어보죠, 만약에 2012년 3월 12일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여기에서 컨트롤 1키 눌러갖고, 여기에서 좀 걸려요. 자,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해가지고, 여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DDD만 누르면 여기 보이시죠? Monday. 4개 치면 Monday 다 나오는 거야. 아셨죠? 자, M은요. M 하나, 둘, 셋 누르면 March. 그죠? 약자 나오지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AA로 하면은 이건 이제 한글로 월요일, 이렇게, 3개일 때는 월, 4개일 때는 월요일,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거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샵에 대한 것들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샵은 뭐냐면, 만약에 이런 경우죠. 만약에 1.00 이런 거 있죠. 이거 그 소수점을 좀 늘려줄게요. 그래야 좀 늘리면 안 될래나? 한번 늘려볼게요. 이렇게 늘려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1.23, 10.43 혹은 1.0 02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다가 만약에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해 주시고 샵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샵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수점이 유효한 값이 없을 경우에는 표시 안 한다 그랬죠? 보세요. 됐죠? 1점 뒤에 있는 값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를 뭘로 0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유효한 숫자가 아니라 지정한 자릿수만큼 소수점을 표시하게 됩니다.
0을 표시해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물음표 한번 해볼게요. 자, 물음표는 어떻게 되느냐. 자, 물음표 이렇게 보면 얘는 자릿수는 확보하되 값은 표시하지 않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그리기 도구 모음을 이용을 해서 작성한 객체 가운데 회전이나 대칭을 할 수 없는 것, 이거 답이 없어요. 2007 버전으로 하면. 그래서 뭐 텍스트 상자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뭐 삽입해 가가지고 도형에서 우리 텍스트 상자 이렇게 얘를 이제 회전할 수 없느냐 이건데요. 회전할 수 있어요. 예? 예, 또 회전이 되잖아 지금, 그지? 그리고 또 자, 얘가 어디에 있더라? 서식에 있든가? 서식에 보시면은요, 이게 회전하는 거 있거든요. 플립하는 거 다 돼요, 2007에서는. 그래서 2003에서는 안 되지만, 이 문제도 여러분들 볼 필요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엑셀의 표준 글꼴이란 쉘에 문자를 입력했을 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글꼴과 글꼴 크기래요. 그래서 뭐 2007에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어디서 지정하냐면은 여기에서 엑셀 옵션 눌러보면 이렇게 엑셀 옵션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이 글꼴을 다른 걸로 바꿨다는 거야, 이렇게. 글꼴 한번 키워볼게요, 이렇게. 기본 글꼴이거든, 얘가.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종료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하래요. 이제 껐다가 한번 다시 켜볼게요. 자, 그래서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기에 나오는 행머리글, 열머리글 모두 다 바뀌고요. 쉘 크기도 다 이거에 맞게 조정이 됩니다. 됐죠? 자, 표준 글꼴을 변경하면 행렬, 머리글, 글꼴 변경된다. 표준 글꼴은 필요에 따라서 바꿔줄 수 있지만 엑셀을 종료한 뒤에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됐어? 종료했다 다시 켰는데 됐지? 그지? 이거 틀린 거잖아. 그지? 자, 이거는 뭐 2007 버전 가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오피스 단추거든요. 오피스 단추. 엑셀 옵션에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냥 뭐 제목 글꼴 이렇게 하고 뭘 10이었나? 뭐 이렇게 기본으로 좀 해놔야 되는데 이 기본이 뭔지 기억이 안 나네. 그지? 예, 이렇게 해주시면은 다시 껐다 키면 원상 복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엑셀 2003은 표준 글꼴은 도둠의 글꼴 크기 11로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2007 같은 경우에는 맑은 고딕에 11인가 그럴 겁니다. 맑은 고딕에 11이에요. 자, 이게 지금 맑은 고딕 돼 있죠. 글꼴 크기는 제가 좀 전에 바꿔가지고 그렇고 11로 될 겁니다. 자, 아래 차트와 같이 뭐 잘렸네요. 한번 넘겨볼게요. 넘겨보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쭉 봤을 때 아래와 차트와 같이 배에 꺾은 선 중간 2월의 부분이 단절되어 있대요. 여기에 지금 다른 애들은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그림이 지워진 게 아니고 없는 거야. 얘하고 얘만 있고. 뭐야 얘는. 값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값이 없을 때. 즉 여기에 이 값이 2월 달에 그 배에 대한 결손이 없던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 C9에서 dsum 이렇게 했대요. 뭐 이거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쉽습니다. 자, 보면은요. 자, A1에서 C7까지래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중에서 C1이라 그랬어요. 자, 요거의 이제 합계를 계산하는 거예요. 요 열의 합계를 계산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상여금이 100만 원 이상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상여금이 100만 원 이상인 애가 누구요? 얘하고 얘죠. 얘 두 개 합하면 얼마 나와? 250만 원 나오겠네.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실기에 뭐 100%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필기에도 자주 나오지만. 자, 다음 중 엑셀의 화면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2007 버전에는 해당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면 도구 모음 표시줄의 이 부분을 클릭하여 단추를 한 줄로 표시할 수 있으며 단추의 추가 제거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단추 추가 제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죠. 이건 이동하는 거죠. 이동. 그죠? 이동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이 문제는 참고만 하세요. 버전이 달라져 갖고. 자, 다음 중에서 쉘 항목 자동 완성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숫자 또는 날짜만으로 구성된 내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자, 도구 옵션의 편집 탭에서 쉘 내용의 자동 완성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맞아요. 자, 나머지 글자가 자동으로 채워진 항목을 그대로 입력하려면 엔터키를 입력한다. 맞아요. 자,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신회장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다음에 유커마스도 자동으로 뒤에 있는 게 완성이 되는 게 이게 텍스트 자동 완성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나머지 글자가 들어가려면 이렇게 한다는 것과 이 옵션 하는 거는 좀 이따 보여드리고 한글이나 영어로만 구성된 항목에 적용되는 기능이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런 거 한번 할게요. 가나다 하시고요. 뭐 특수문자, 뭐 담이라고 돼버렸네. 담 이렇게 해서 뭐 특수문자 이렇게 해놨다 했을 때 여기서 가 이렇게 해도 예 특수문자 또 마찬가지로 추가가 된다. 이거 뭐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숫자는 안 돼요. 왜 그냥 엑셀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숫자를 계산하는 애기 때문에 여기다 뭐 1000을 넣는데 1 넣는다고 해서 1000이 완성되는 게 아니야. 문자 형식일 때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동 완성 옵션은 어디서 하느냐? 2007 버전 같은 경우에 얘도 이제 엑셀 옵션에서 들어가서 해요. 여기에서 아마 고급에 있을 거야, 고급에. 쭉 보면은
예, 여기 있네요. 자동 완성, 요거를 V 체크 해놓으면 되는 거고, 해제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좀 짜증날 때가 있어요, 자동 완성이. 막 쓰고 있는데, 뭐, 그런 경우죠, 뭐, 강남구 도곡동, 뭐, 이렇게 하고, 강남구 어디동 해야 되는데, 강남구만 쓰면 뒤에 있는 게 계속 나오니까, 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한번 얘를 다른 걸로 쓰면은 해제가 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신 이렇게, 면철 이렇게 했는데, 신 이렇게 했는데 완성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상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다음부터 신 눌러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셨죠? 자, 됐고요. 자, 다음 중 인셋이 특정 열이나 행을 매 쪽마다 반복적으로 할 때, 이거 우리 봤잖아. 그죠? 옳은 것은 어때요? 페이지 설정 시트의 인쇄 제목을 반복할 행을 입력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먼저 한번 봤었죠.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의 인쇄 제목에 가시면은 반복할 행이나 열을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다. 그죠? 뭐 이렇게 하고, 뭐 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찍어주면은 얘네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야. 그죠? 근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미가 없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다음에 자, C9에서 이것도 또 뭐 VLOOKUP 함수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도 뭐 한번 확인을 해보죠. 여기에서 C9 얘네를 참고하는 거예요. 얘가 원본 테이블이야. 그리고 여기서 상품명을 요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가지고 오는 거야.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 D3에 입력될 수식 요것은 입력이 됐고 여기서 이제 수식을 입력한 후에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했다고 했을 경우에 D3에 들어가야 될 거 우선은 뭐 간단하죠. 우선 얘네가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상품 코드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가 여기서 찾고자 하는 거 아이고 얘네가 세로로 나열돼 있으니까 우선 VLOOKUP이야. 그죠? VLOOKUP. 그리고 첫 번째 인수가 뭐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애죠? 얘잖아 얘. 그럼 뭐예요 얘가? C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찾을 범위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든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져올 게 상품명까지 뿐이니까. 그래서 C9에서 굳이 G가 아니다. 자, 어디까지 되는 거냐? 여기서 뭐 D14나 아니면 24로 그냥 하자. 자, 그리고 내가 가져오려는 게 몇 번째 열에 있어요? 두 번째 열에 있죠. 그리고 얘네가 이제 여기 이제 숫자로 보이지만 얘네는 사실은 이제 코드라는 건 문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폴스를 한 방 딱 줘버리면 간단하게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C3에 얘 24까지 여기까지 잡았군요. 그리고 두 번째 열 거 가져오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겠다 그러면 뒤에다 폴스나 0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업무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로 표시하고자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거 좀 문제가 어려운데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weekday 함수의 return type, 여기에 있는 이 return type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weekday 함수는 return type이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얘를 좀 정리를 좀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어차피 실기에도 가셔야 되니까. 우선은 return type이 1일 경우에는요.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일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리턴 타입이 2일 때는 얘는 1이 월요일일 때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은 1, 2, 3까지 있어요. 0이 없어. 그러니까 우선은 1번이 틀린 거야. 그죠? 자, 그리고 얘가 0일 때 얘가 월요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했을 때 0이나 6이라고 했다면 얘가 1이나 요거 리턴 타입 1로 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복사해가지고 가져가면서 우리가 뒤에 있는 보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더 편하겠다, 그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밑에다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요. 리턴 타입 있단 말이야. 여기 밑에 적어놨구나 해설에. 자, 그랬을 때 리턴 타입이 만약에 1이다. 그랬을 때 어때요? 1이 일요일이잖아, 그지? 1 아니면은 1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죠? 7이니까 흉 맞네요. 자, 리턴 타입이 2일 때는요. 얘가 6이 이상이면 그랬어요. 그죠? 월, 화, 수, 목, 금, 토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6, 7이 토일이잖아. 자, 리턴 타입이 3일 경우에는 5 이상일 때래요. 그러면 월요일이 0이니까 0, 1, 2, 3, 4 하니까 맞네, 그지? 그래서 이 리턴 타입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제 해설에 있으니까 꼭 참고를 좀 해주세요. 자, 다음에 리턴 타입 0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그죠? 이건 뭐 이거를 해설을 이렇게 좀 바꿀게요. 자, 리턴 타입은 종류가 뭐가 있어요? 리턴 타입의 종류는 1, 2, 3만 있습니다. 그죠? 0은 없다. 0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도구 상자를 이용한 매크로 작성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도구 상자를 이용하는데요. 도구 상자 영역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팝업 메뉴를 띄운 후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선택하여 도구 상자를 연다.
자,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 매크로 기록 버튼을 클릭한다. 매크로 본문을 위한 작업을 한다. 자, 도구 상자에서 기록 저장 버튼을 눌러 기록을 종료한다 그랬는데 기록 저장이 아니라 기록 중지예요. 기록 중지. 에? 기록 중지입니다. 기록 중지. 2007 버전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음 중에서 유효성 검사에서 유효성 검사의 제한 대상으로 목록을 설정하였을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 유효성 검사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범위를 잡고요. 자, 여기 아마 데이터에 있을 겁니다. 데이터에. 이쪽에 보면은 유효성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유효성 검사 이렇게 지정해보면 여기 이제 목록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여기에다가 목록을 입력하는 거예요. 원본을.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라 이렇게 입력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는 가나다만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 뭐 여기다가 하를 한번 넣어볼까? 넣어보면 이렇게 오류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효성 검사예요. 이게 그래서 유효성 검사 이건데 여기에서 원본으로 저장된 이름의 범위를 사용하려면 등호와 범위를 지정한다. 맞아요. 원본에 만약에 여기에서 다른 목록에 여기다 뭐 이렇게 가나 다 이렇게 입력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목록 상자에 없는 데이터 입력 시에 엑셀이 어떻게 반응할지 오류 메시지 탭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면 데이터에서 여기에서 유효성 검사 이렇게 가보면 오류 메시지에서 우리가 중지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설정을 해제하려면 유효성 검사 대화 상자에서 모두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해가지고 모두 지우기 눌러버리면 없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목록을 유효성 조건의 원본을 정의하려면 세미콜론이 아니라 뭘로 해요? 콜론으로 합니다. 목록을 쭉 할 때는 그죠? 자, 그리고 하나씩 항목을 입력할 때는 뭐예요? 컴마로 지정합니다. 컴마로. 됐죠? 자, 다음 중 부분합 합계 계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얘네는 지금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 곱, 숫자 개수,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표준 분산, 그 다음에 분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잘 안 나오는데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표준 편차와 그죠? 표본 표준 편차와 표준 편차가 있고 표준 분산과 분산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번 40번이에요. 다음과 같이 축 서식을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차트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보니까요. 여기에 V 표시 돼 있잖아요. 이 V 표시 돼 있는 건 자동이란 얘기야. 안 돼 있는 게 우리가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60, 최대값이 100이고요. X축 항목의 교점이 80인 거예요. 그래서 우선 최대값이 100인 걸 찾으면 돼요. 다 100이네. 다음에 최소값이 60이래요. 자, 60인 거 찾으면 돼요. 다 60이네. 야, 요건 두 개는 아니다. 그지? 1번 아니면 2번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점이 80점이래요. 교점이 80. 얘는 뭐야, 지금? 70이잖아.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뭘 읽을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체크 아웃된 것이 우리가 수동으로 지정한 거고, V 표시 돼 있는 게 자동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 맨 처음에 할 때 헷갈렸어요. 왜? 아니, 이걸 쓰면은 얘가 없어지는데요. 자꾸 얘를 클릭하니까 변경이 안 되는 거야. 실기 공부할 때. 그래서 얘는 우리가 여기서 뭔가 입력하면 자동으로 체크 해제가 됩니다. 얘는 수동으로 편집했다. 이렇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2011년 기출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은행을 통해서 풀어보실 것을 강력히 강조 말씀드리면서 꼭 시험 잘 합격하시고 실기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